그 사람이 우리한테는 돈 한 푼 제대로 안 주면서 당신한테는 카페까지 사줬다는 거 아니에요? 언니, 저도. 당신도 뭐요? 당신도 힘들었다고요? 그럼 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내 인생은 뭐였단 말이오? 순자는 더욱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이제부터 본격 사연이 시작됩니다.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황혼 사연 스토리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순자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지만 순자에게는 이미 몸에 밴 일상의 시작이었죠. 낡은 알람시계 소리보다도 먼저 깨어나는 습관이 생긴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에휴, 오늘도 무사히 장사 마치자. 순자는 작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아냈습니다. 나이 들면서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거든요. 세수를 하고 간단히 김치죽 한 그릇으로 아침을 때우고 나니 벌써 6시가 다 되어갔습니다. 전통시장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순자는 낡은 손수레를 끌고 골목길을 지나며 하루를 시작했죠. 이른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걷다 보니 몸이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하니 이미 다른 상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순자 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미숙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환한 미소로 답했죠. 그러게 말입니다. 손님들이 일찍 오시는 날이면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채소를 진열하는 순자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시금치, 상추, 무, 당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질해서 진열대에 올려놓았죠.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제법 요령이 생겼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시장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부들이 하나둘 장을 보러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순자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시금치 싸게 가져가세요. 오늘 아침에 각 가져온 거예요. 첫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동네에서 자주 보던 젊은 아줌마였죠. 어머니, 시금치 얼마예요? 한 단에 2,000원이에요. 2단 사시면 3,500원에 드릴게요. 그럼 2단 주세요. 순자는 신선한 시금치를 골라 비닐봉지에 담아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첫 장사가 시작된 거죠. 하루하루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순자에게는 소중한 생계의 현장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시장은 더욱 붐볐습니다. 순자는 쉴 틈 없이 손님들을 맞았죠. 가끔 단골 손님들이 안부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손주들은 잘 지내요? 고맙습니다. 큰 놈은 대학교 다니고 작은 놈은 고등학생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순자는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남편 없이 키우는 손주들이었지만 둘 다 착하고 공부도 잘했거든요. 물론 학비 마련이 쉽지는 않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사로라도 손주들 뒷바라지를 해내겠다는 마음이 확고했죠. 오후 3시쯤 되자 장사도 한가해졌습니다. 순자는 잠깐 의자에 앉아 쉬면서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남편 생각이 났죠. 돌아가신 지 5년이나 됐는데도 가끔씩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참 바람도 많이 피우고 속도 많이 썩였지만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길었으니까. 순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에 대한 감정은 복잡했어요. 미워하려 해도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그리워하기에는 상처가 너무 깊었죠.
그래도 이제는 그냥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하자 순자는 남은 채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큰 탈 없이 하루 장사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았죠.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평범하게 지날 수 있으면 좋겠다. 순자는 손수레에 남은 채소를 정리하며 소망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 계속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순자의 바람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터였죠. 평범한 일상이 흘러간 지 며칠 후 순자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때문에 주민센터에 가야 할 일이 생긴 거죠. 순자는 장사를 일찍 마치고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서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시려면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구 앞에서 기다렸죠. 몇 분 후 직원이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순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모든 것이 정확했죠. 그런데 아래쪽을 보던 순자의 눈이 멈췄습니다.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뭐야? 이게 뭐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망 처리된 남편의 이름 아래에 낯선 한 줄이 적혀 있었거든요. 배우자 김미정, 나이 45세, 혼인신고일 2005년. 순자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지만 글씨는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순자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다시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죠. 혼인 관계에 있던 분이 두 분이신 것 같은데요. 정확한 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시면 더 자세히 나올 겁니다.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인간이 죽기 전에 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말인가요? 아니, 그럼 자신과의 결혼은 뭐가 된다는 건지. 순자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도 발급해 주세요. 순자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직원은 몇 분 후 또 다른 서류를 건네주었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남편은 순자와 결혼한 상태에서 김미정이라는 여자와도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중혼인 상태였던 거죠. 순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세상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거든요. 그 바람둥이 남편이 설마 이런 짓까지 저질렀을 줄이야. 순자는 휘청거리며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평소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섞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여자는 누구일까? 집에 도착한 순자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꺼내서 확인했지만 내용은 똑같았어요. 김미정, 45세, 혼인신고일 2005년. 순자가 남편과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였단 말이야? 순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정식 아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남편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서류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가끔 전화도 몰래 받곤 했는데 그때 이미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시장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손주들이 학교 가기 전에 할머니 상태를 걱정하며 물어봤지만 순자는 괜찮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 아프시면 병원 가세요. 큰 손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너희들 학교 잘 다녀와라. 손주들이 학교에 간 후 순자는 다시 서류를 꺼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김미정. 이 이름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김미정이라는 여자가 누구인지, 남편과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모든 걸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뒤바뀐 상황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며칠 동안 고민하던 순자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김미정이라는 여자를 직접 만나서 진실을 들어보기로 한 거죠. 하지만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름만으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순자는 동네 파출소에 들렀습니다.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려줄 수는 없다고 했어요. 개인정보보호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순자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남편의 낡은 수첩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리하면서 본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 안에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자는 옷장 깊숙이 넣어둔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수첩과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알 수 없는 쪽지들이 들어 있었죠. 수첩을 펼쳐보니 남편의 악필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메모들이었지만 중간중간에 여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 미정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여기 있네. 순자의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전화번호 옆에는 강남구 신사동이라고 주소까지 적혀 있었어요. 순자는 곧바로 그 주소를 향해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강남까지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순자는 평소에 강남 짤매에 올 일이 없었거든요. 신사동에 도착해서 주소를 찾아보니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미소 카페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순자는 카페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할까? 만약 그 여자가 있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은 아늑했고 손님은 몇 명 없었어요. 카운터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저기, 혹시 김미정 씨세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순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가끔 보던 사진 속 여자와 똑 닮았거든요. 이제야 기억났습니다. 남편 지갑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아시는지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목구멍이 메어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드디어 찾았구나 하는 안도감과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박순자입니다. 그 사람, 내 남편이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의 얼굴에 잠깐의 당혹감이 스쳤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순자 언니시군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미정은 카페 한쪽 테이블로 순자를 안내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없는 조용한 자리였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언니, 커피 드릴까요? 미정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거 말고 저는 진실이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우리 남편과 어떤 사이였는지. 미정은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언니. 피해자라니요? 순자가 반문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분이 이혼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걸 정리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살았어요. 순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신과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당신은 그 사람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순자는 더욱 화가 났어요. 알면서도 계속 만났다는 거군요. 언니, 들어보세요. 저에게도 사정이 있었어요. 미정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팔짱을 끼고 미정을 노려봤죠. 무슨 사정이요? 저는 그때 임신한 상태였어요. 아이 아버지로서 책임을 져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미 가정이 있다는 걸 그때야 실토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 그럼 남편에게 또 다른 아이가 있다는 말인가요? 그럼 아이는 지금 18살입니다. 미정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현기증을 느꼈어요. 남편이 숨긴 가정, 숨긴 아이. 자신이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은 진짜가 아니었던 겁니다. 순자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미정은 조심스럽게 순자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언니, 저도 괴로웠어요. 그분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하지만 순자에게는 미정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순자는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은 완전히 가짜였던 셈이니까요. 미정은 순자의 충격받은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뭐 어쨌을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순자는 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궁금한 것도 많았어요. 그 아이, 정말 우리 남편 아이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 사진이었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민수라고 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순자의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남편의 핏줄이니까요. 하지만 곧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생활비는 어떻게 했나요? 매달 일정 금액을 주었어요.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미정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더욱 화가 났어요. 그럼 우리 집 생활비가 부족했던 이유가 아마 그럴 거예요.
미정이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느라 자신들 집은 항상 빠듯하게 살았던 게 이해가 갔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살고 있나요?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련해 준 거예요. 순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 여자에게는 카페까지 마련해 줬다는 말이었거든요. 카페까지 마련해 줬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저도 민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미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 눈물조차 가짜로 보였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그 사람 죽고 나서 채소 장사로 손주들 뒷바라지하고 있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돌아볼 정도였어요. 미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순자를 말렸습니다. 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손님들이 뭐 어때요?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데. 순자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는 돈 한 푼 제대로 안 주면서 당신한테는 카페까지 사줬다는 거 아니에요? 언니, 당신도 뭐요? 당신도 힘들었다고요? 그럼 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미정도 결국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여자는 카페 한 구석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울고 있었어요. 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분이 언니네 가정을 그렇게 소홀히 한다는 건 몰랐다고요? 그럼 언제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순자가 따져 물었습니다. 미정은 한참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민수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이었어요. 그때 그분이 실토했습니다. 그럼 그 후로도 10년 넘게 알면서도 계속 만난 거네요? 순자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저는 민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져달라고 했는데. 책임이요? 그럼 저희는 뭐예요? 저희 손주들은 아버지도 없이 어떻게 키워야 했는데요? 순자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자신의 손주들과 이 여자의 아들을 비교하니 더욱 억울했거든요. 저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미정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참 좋은 말씀이네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여자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언니, 어디 가세요? 집에 갑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언니, 잠깐만요. 저희가 이렇게 싸우면 그분만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미정의 말에 순자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말이 맞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화가 나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순자는 카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순자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도대체 뭐였을까? 남편을 믿고 살았던 지난 세월들이 모두 헛된 것이었을까? 순자의 가슴은 답답하고 아팠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벌써 잠들어 있었고 순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미정을 만나서 알게 된 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미정과의 만남 이후 순자는 며칠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시장에 나가지도 못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거든요. 내 인생이 뭐였단 말이야. 순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30년의 세월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술 냄새를 맡으며 속상해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큰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와 순자를 걱정했습니다. 할머니, 왜 며칠째 시장 안 나가세요? 아프세요? 아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순자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손주에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래도 밥은 드셔야죠. 제가 라면 끓여드릴게요. 작은 손주도 나서서 할머니를 챙겼습니다. 순자는 손주들의 착한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남편의 유품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미정의 이름 외에도 다른 여자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여러 개 있었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여자들과. 순자는 수첩을 내려놓고 술병을 꺼냈습니다. 평소에 술을 마시지 않던 순자였지만 오늘만큼은 취하고 싶었어요. 소주 한 병을 거의 다 비우고 나니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죽은 인간 하나 믿고 내 청춘 다 바쳤는데. 순자는 취한 상태에서 혼잣말을 계속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이 끝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여자는 카페도 받고 나는 뭐 받은 게 있나? 빚만 잔뜩 남기고 죽어버렸잖아.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숙취로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손주들 아침을 챙겨줘야 했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습니다. 손주들이 학교에 간 후 동네 아줌마들이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며칠째 시장에 나오지 않아서 걱정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순자야, 어디 아프냐? 병원은 갔나? 아니에요, 언니들. 그냥 좀 몸살기가 있어서. 순자는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동네 아줌마들은 눈치가 빨랐어요. 순자야, 무슨 일 있지?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자는 계속 부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한 아줌마가 들어온 소문을 꺼냈어요. 순자야, 혹시 내 남편 이야기 들었냐?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벌써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무슨 이야기요? 주민센터에서 누군가 말하더라.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도 혼인신고 했다던데.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동네에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그런 소문 어디서 들었어요? 아이고, 순자야. 진짜냐? 그럼 내가 아는 일이었구나. 아줌마들의 시선이 순자에게 집중됐습니다. 순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아줌마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이고, 그 양반이 그런 사람이었나? 겉보기엔 그렇게 성실해 보였는데. 순자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평생 믿고 살았는데. 아줌마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순자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언니들, 저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런 일이 어디 괜찮은 일이냐? 아줌마들이 나간 후 순자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자신의 사정을 알게 될 거라는 생각에 더욱 우울해졌어요. 오후에는 시장 상인들까지 찾아왔습니다. 며칠째 나오지 않아서 걱정했다는 거였어요. 순자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이래요? 아니에요. 그냥 감기 기운이 있어서. 하지만 이미 소문이 시장까지 퍼진 상태였습니다.
한 상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언니, 혹시 언니 남편 이야기 들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거든요. 네, 들었어요. 아이고, 언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양반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 상인들도 순자를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정이 순자에게는 칼날 같았어요. 자신이 불쌍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느끼게 했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또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현실을 잊고 싶었어요. 취한 상태에서 남편 사진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어? 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순자는 남편 사진을 집어 던졌습니다.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작은 손주가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가 그냥 속상해서. 순자는 손주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손주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저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야. 할머니 일이야. 순자는 손주를 다시 재우고 홀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온 동네가 자신의 사정을 아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세상의 시선이 모두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순자는 여전히 집에만 있었습니다. 술만 마시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손주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순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집 정리를 하다가 남편의 낡은 책상 서랍을 열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건드리지 않던 곳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열어보고 싶었어요. 서랍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메모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순자의 눈에 띈 것은 남편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일기장이었어요.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죽은 사람의 일기를 봐도 되는 걸까? 하지만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죠. 일기장을 펼쳐보니 남편의 속마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글을 읽어내려갔어요. 순자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미정을 버릴 수가 없다. 아이 때문이기도 하고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도 괴로워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다른 페이지를 넘겨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집 생활비를 대느라 빚이 늘어가고 있다. 순자에게는 말할 수 없고 미정에게도 솔직히 말하기 어렵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건가? 순자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남편이 빚을 지면서까지 두 집 살림을 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나서 빚독촉이 그렇게 많았던 거였어요.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너무 착한 여자다. 이런 나를 의심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더 괴롭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말하나? 모든 게 엉켜버렸다.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 됐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속인 건 분명하지만 그 사람도 나름대로 괴로워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두 여자 모두에게 상처를 준 비겁한 남자다. 죽어서라도 용서를 빌고 싶다. 특히 순자에게 미안하다. 순자는 일기장을 무릎에 올리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물론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 사람도 힘들었다는 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 결국 그 사람도 겁쟁이였구나.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했다면 이렇게까지 복잡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소용없는 일이었죠. 순자는 일기장의 다른 부분도 읽어봤습니다. 남편이 자신과 손주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적혀 있었어요. 순자가 시장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내가 더 돈을 벌어야 하는데. 하지만 미정 쪽도 신경 써야 하고. 참 어렵다.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걱정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걱정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일기를 다 읽고 나니 순자의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남편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 사람도 나름의 고민이 있었다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이제는 내가 살아야지. 순자는 혼자 말했습니다. 죽은 남편을 원망하며 살 수는 없었거든요.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순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른 나이였습니다. 68살.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순자는 세수를 하고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했어요.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거든요. 큰 손주가 집에 들어오자 순자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좀 나아지셨네요. 응, 할머니가 이제 괜찮아졌어.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 내일 시장 나가세요? 응, 나가야지.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순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살 수는 없었어요.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남편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자신의 글을 적었어요. 당신이 미안해한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질게요. 순자는 일기장을 덮고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나갈 준비를 했죠. 거울을 보니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순자는 자신에게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독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남편에 대한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살아갈 의지는 되찾았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다른 상인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순자 언니, 오랜만이에요. 얼굴이 좀 나아 보이네요. 고맙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7챕터 최후의 대면. 시장에서 며칠을 보내며 순자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미정과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의 만남이 너무 감정적이었고 서로 상처만 주고 헤어졌거든요. 남편의 일기를 읽고 나서 순자의 마음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정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대화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순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미정을 다시 만나보기로 한 거죠. 이번에는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차분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오늘 일찍 들어갈게요. 순자는 옆가게 미숙에게 말하고 시장을 나섰습니다. 신사동까지 가는 길은 여전히 멀었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어요. 복수나 분노가 아니라 진정한 해결을 원했거든요. 미소 카페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카페 안을 들여다보니 미정이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순자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미정은 순자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 만남이 좋지 않게 끝났기 때문에 당황스러워했어요. 언니, 어떻게 오셨어요?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시간 좀 내줄 수 있나요? 순자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차분했습니다. 미정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잠깐만요. 아르바이트생이 곧 올 거예요. 10분 후 두 사람은 카페 한 구석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흐르지 않았어요.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미안합니다. 미정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가 사과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에요, 언니. 언니가 화낼 만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우리 둘 다 그 사람 때문에 고생한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순자의 말에 미정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느껴졌거든요. 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 사람 일기를 읽어봤어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는 괴로워했더라고요. 순자는 남편의 일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저도 그분이 괴로워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 민수는 잘 지내고 있나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행히 공부도 잘하고 착한 아이예요. 그럼 아버지 이야기는 들려줬나요? 아니요. 아직은 말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미정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순자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언니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이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미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도 저처럼 속은 거라는 걸 알겠어요. 언니, 하지만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기혼자라는 걸 알았으면서도 계속 만난 건 잘못된 일이니까요. 순자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그건 인정해요. 하지만 민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연락이라도 했어야 했잖아요. 순자의 말에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와서 누가 더 힘들었는지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대신 한 가지는 확실히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남긴 재산이 있다면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순자의 말에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산이요? 네. 이 카페도 그렇고 혹시 다른 것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미정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카페 말고도 작은 보험이 하나 있어요. 보험이요? 네. 민수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나누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민수 것이니까 가져가세요. 다만 법적으로 정리만 하자는 뜻이에요. 미정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가 생각보다 이해심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언니,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요. 당연한 일이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언니 혹시 가끔 연락하면 안 될까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글쎄요.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 마음 정리가 완전히 된 건 아니거든요. 네, 이해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순자의 말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어도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는 게 중요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순자가 일어서자 미정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언니,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요. 네. 당신도 민수랑 잘 지내세요. 순자는 카페를 나서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원망하며 살 필요는 없어졌거든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밝았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정과의 마지막 만남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다시 일상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하는 길이 예전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겠다. 순자는 시장에 도착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습관처럼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남편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오히려 순자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채소를 진열하는 순자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달랐어요. 전보다 훨씬 밝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죠. 순자 언니,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 보여요. 옆 가게 미숙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졌어요. 그나저나 언니 장사가 예전보다 더 잘 되는 것 같던데요? 미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요즘 순자의 가게에는 단골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왔어요. 순자의 밝은 에너지가 손님들에게도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런가 봐요. 순자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나니 모든 게 다르게 보였거든요. 오전 10시쯤 되자 첫 단골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시금치 있어요? 물론이죠. 오늘 아침에 막 가져온 싱싱한 거예요. 순자는 능숙하게 시금치를 골라 포장해 주었습니다. 손님이 돈을 건네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더 밝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나쁜 일을 정리한 거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변화였으니까요. 점심때가 되자 시장은 더욱 붐볐습니다. 순자는 바쁘게 손님들을 맞았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큰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른 것이었어요. 요즘 할머니가 밝아진 모습을 보고 안심이 된다며 가끔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머, 우리 철수 왔네. 학교는 일찍 끝났나? 네, 오늘은 단축 수업이에요. 할머니, 장사 잘 되세요? 응, 잘 돼. 할머니가 이제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 순자는 손주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들 앞에서도 우울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당당하고 밝은 할머니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저희가 뭔가 도와드릴 일은 없어요? 없어. 너희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순자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오후 3시쯤 되자 장사가 한가해졌습니다. 순자는 잠깐 쉬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남편 생각에 우울해졌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순자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좌우하게 두지는 않을 거였어요.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정이었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정이 시장까지 올 이유는 없을 텐데. 미정은 조심스럽게 순자의 가게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어머, 미정 씨. 어떻게 여기까지? 언니께 드릴 게 있어서요. 미정은 봉투를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순자가 봉투를 열어보니 작은 보험 증서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분이 언니 명의로도 작은 보험을 들어놨더라고요.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자신 몰래 보험을 들어놨다니. 이런 걸 왜 제게 주세요? 당연히 언니 것이잖아요. 그리고 편지도 있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였어요. 순자야,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다. 이 보험으로라도 너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안타까웠어요. 언니, 괜찮으세요?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이런 것까지.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언니, 저희가 법적으로 정리할 일들도 마무리됐어요.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순자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미움이나 분노가 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정 씨, 민수는 잘 지내고 있죠? 네, 언니. 대학 진학 준비하고 있어요. 잘 됐네요. 그 아이도 아버지 없이 자라느라 힘들었을 텐데. 순자의 말에 미정은 감동받았습니다. 순자가 민수까지 걱정해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 같은 분을 만나게 되어서. 뭐려? 우리 모두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거니까요.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걸 용서하고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언니, 항상 건강하세요. 네, 당신도요. 민수한테도 안부 전해주시고요. 미정이 떠난 후 순자는 보험 증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손주들 학비에 보탤 수 있을 만큼은 됐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정리됐네.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도 미정에 대한 분노도 모든 게 정리된 기분이었어요.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하자 순자는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 장사를 마칠 수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내 인생, 이제는 정말로 내가 주인이다. 순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진짜로 지나간 일이 되었고, 앞으로는 오직 자신과 손주들을 위해 살아갈 거였어요. 집에 도착하니 손주들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어. 정말 좋은 하루였단다. 순자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